아니면 요 반쪽만 문제가 있으면 요렇게. 그리고 불혹화돼 가지고 전체가 아니고 불혹화돼 가지고 아픈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아시혈이 형성돼 있고. 그러니까 그 아시혈을 침을 넣던 마사지를 하던 자극을 주면은 이 통증이 완화되고 상당 부분은 그 자리에서 아픈 증세가 사라집니다. 이 아시혈을 제가 30년이 넘게 이거를 계속 나름대로 집착을 갖고 이제 연구해 온 이유가 뭐냐면 이 아시혈을 자극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했고 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이유도 그럼 기존에 경락이나 마사지나 침술이나 그것도 다 효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냐? 그런 기존의 효과보다는 이 아시혈을 찾아서 하는 거는 비교할 수 없게 효과가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정추는 떨어지면 깨지거나 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돌이니까. 그런데 또 하나만 이게 생각외로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예민한 걸 필요로 할 때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추를 인체에 갖다 대면 흔들리는 부분에 아시혈이 있어요. 아시혈인지 아닌지는 뭐 그 자리에서 만져보면 당연히 확인이 되는 거고 그 혈이 범위가 넓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침 놓는 자리처럼 이렇게 좁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대면은 아시혈을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숙련이 필요해요. 이제 다시 정리하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엘러들 가지고 찾으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아시혈이 일어나는 몸에서 아시혈이 나타나는 앞으로 얘기될 인체의 법칙대로 즉 그 카야 시스템의 법칙대로 아시혈의 위치를 찾으면 돼요. 모양을. 그 모양은 가로 세로 행렬로 되어 있다. 멤브레인이다. 행렬이라는 건 가로 세로 군대가 행진할 때 그 모습이 행렬이거든요. 군인들이 그 국군의 날 같은 때 행렬을 하면은 가로 세로 줄을 맞춰서 가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을 아시혈에서 보면 돼요. 이거는 이제 찾는 방법이고 지금까지는 어디가 문제가 있다 아프다 그러면 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아픈 거는 그렇지 않고 가로와 세로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입체 그물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냐? 허리가 아프면 팔까지 아픈 거예요. 이것이 카야 시스템에서 결정적으로 주장하고 증명되는 여러 가지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픈 부분도 흐지부지 이렇게 둥그렇게 번지거나 물이 번지듯이 뭐 번지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고 가로 세로 분명히 이거 선이 아프고 안 아픈 선이 분명히 차이가 있고 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혈이 그 부분에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더 넓고 크면 넓은 형태로 아시혈이 드러나겠죠. 그러면은 아시혈이 형성되면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체 전체를 놓고 관찰할 때 아시혈을 찾고 관찰하고 그럴 때 항상 염두에 둘 기본적인 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알 수 있고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체는 쉽게 얘기해서 반 갈라서 좌우가 틀려요. 아시혈이 형성되는 것도 같이 아시혈이 드러날 때도 있지만
반쪽만 드러날 때도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체의 카야 시스템에서, 즉 기의 모양에서는 인체는 좌우가 분명히 틀리다 이게. 이거는 이제 중풍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이에요. 한쪽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복잡하게 설명하자면 다른 쪽도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니까 다시 설명할 겁니다. 좌우가 틀리는 거는 맞다. 이 주장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찾아낸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애매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인체를 앞뒤로 기준으로 해서 이 기의 그 흐름이나 에너지가 틀리다. 즉 카야 시스템이 전후가 차이가 난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한방이나 황계내경이나 뭐 또 기존의 뭐 침술에서 이거는 다 얘기되어 있는 거고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전문가들은 다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구체적으로 여기에 좌우의 차이와 같이 앞뒤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는 거는 일반인은 금방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앞뒤의 차이는 어디서 느끼냐면 그런 거죠. 병으로 치자면 구안화서 같은 경우는 뒤는 괜찮은데 앞이 그 마비나 연상 이런 경우죠. 그런 거는 뒤가 아니라 앞에 쪽으로 쏠린 문제예요. 그 외에 또 이제 그 코마 상태의 사람, 즉 의식불명일 때는 대부분 앞쪽 귀가 소통이 안 되고 완전히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를 실제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뒤쪽이 문제 있는 사람은 뒤가 뻣뻣해요. 예를 들면 뭐 강직성 척시험이나 이렇게 구부리지 못하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는 아시얼의 형성을 앞으로 찾아내고 그 아시얼을 자극해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항상 좌우와 기의 흐름, 힘이 틀리다. 그런데 앞뒤도 틀리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거는 항상 어느 때나 인체를 관찰할 때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당연한 거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